FA 시장이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들이 많다. 특히 한때 천재 유격수로 불리며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받았던 하주석은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으며 어느 때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그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하주석의 FA 선언이 점차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일 기준 아직 FA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A등급의 투수 최원태, B등급의 임기영, 이용찬, 류지혁, 하주석, C등급의 석원창, 김성우, 문성현, 김강률이 있다. 이 중에서 투수 최대어로 꼽히는 최원태는 소속팀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B등급과 C등급 선수들도 일부 구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하주석에 관련된 이야기는 유독 조용하다. 하주석의 과거를 떠올리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하주석은 신일고 1학년 시절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하며 고교 유격수로 주목을 받았다. 역대급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메이저리그의 관심까지 이끌어낸 하주석은 고교 시절 엄청난 위상을 자랑했다. 그 후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하나 이글스에 입단했다. 하지만 프로에 입단한 후에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2 시즌 데뷔 첫 해 타율 0.173으로 실망스러웠던 하주석은 군 복무 후 한화주전 유격수로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성적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기회를 받았지만 타율은 2할대 중반을 넘지 않았고 실책도 많았다. 특히 떨어지는 공에 약점을 보이며 매년 삼진율이 높았다. 유더욱이 2019년에는 수비 중 큰 부상을 당하며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1 시즌 조니 워싱턴 코치와 함께 잠재력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결국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또한 2022년 11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3 시즌을 대부분 놓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주석은 올 시즌 초반 뛰어난 타격감을 보이며 아쉬움을 만회하려 했다. FA 시즌을 앞두고 스테로이드 효과가 나타나며 활약할 듯 보였으나 4월 햄스트링 부상으로 기세가 꺾였고 그 사이 이도윤과 황영묵이 유격수 자리를 차지했다. 결국 하주석은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타율 0.292 오패스 0.743, 1홈런, 11타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하주석은 시즌 후 FA 선언을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원소 속팀 하나는 4년 최대 50억 원의 심우준을 영입하며 사실상 하주석과의 결별을 알렸다. 유격수가 필요했던 두산 베어스는 내부 육성을 택했고 롯데 자이언츠는 전민재를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하주석은 사실상 갈 곳을 완전히 잃었다. 야망을 가지고 FA 선언을 했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하주석의 FA 선언은 결국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있었던 희망마저. FA 미아 위기에 빠진 하주석의 추운 겨울.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FA 자격을 얻은 하주석은 현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고등학교 시절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을 만큼 역대급 재능으로 평가받았던 하주석은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화 이글스에 전체 1순위로 지명되며 큰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군 문제를 해결한 뒤 2016 시즌부터 한화에 주전 유격수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는 2022년 팀의 주장까지 맡으며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자리매김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22년 11월 하주석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3년에는 25경기만 출전한 그는 복귀 후에도 실전 감각을 찾지 못해 타율 0.114, 35타수 4안타로 시즌을 마쳤다. 올해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 64경기만 출전했으며 최종 성적은 타율 0.292, 137타수 40안타, 1홈런 11타점에 그쳤다. FA 자격을 얻었지만 최근 2년간 성적이 부진해 하주석의 FA 신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하주석은 시장의 평가를 받기 위해 나섰고 예상대로 현재까지의 반응은 냉담하다. 하주석의 원소속팀인 하나는 지난 7일 외부 FA 심우준을 4년 총액 50억 원에 영입하며 사실상 내년 주전 유격수를 확정지었다. 또한 하주석의 자리를 최근 메운 이도윤, 황영묵 등이 있어 하나 내에서 하주석의 입지는 거의 사라진 상태다. 올해 유격수에서 약점을 드러낸 팀들도 하주석 영입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유격수 더블A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리그 9위였던 롯데 자이언츠는 20일 두산 베어스와의 3대2 트레이드에서 유격수로 가능성을 보인 전민재를 영입했다. 롯데는 유격수 후보였던 이학주와 오선진을 방출한 뒤 전민재, 이호준, 한태양 등 젊은 유망주들로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 계획이다. 두산은 유격수 더블A 리그 8위였지만 왕조 유격수 김재호의 은퇴 이후 전민재까지 트레이드로 보내며 사실상 내야 정리 및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유격수 더블A 리그 최하위를 기록한 키움은 이미 최주환, 김재형과 단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주석 영입 가능성은 낮다. 하주석의 이적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그가 맞이한 유난히 추운 겨울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주석, FA 신청하지 않았다면 KT에 갈 수 있었을까? 하나발 FA 보상 전쟁에 이면 하나 이글스와 KT 위즈의 FA 및 보상 선수 이동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KT는 18일 두 번째 FAN 엄상백의 보상 선수로 외야수 장진혁을 지명했다. 하나는 FA 시장이 시작되자마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유격수 심우준과 투수 엄상백을 영입했다. 심우준에게는 50억 원, 엄상백에게는 78억 원을 썼다. 두 선수 모두 FA B등급으로 보상 선수를 내줘야 했고 KT는 심우준의 보상 선수로 투수 한승주를 선택한 뒤 장진혁을 새로운 팀원으로 맞이했다. 이 과정은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다. 하나는 KT가 원하는 포지션을 파악하고 그쪽 포지션의 유출을 최대한 막아야 했다. KT는 보호 선수 외의 명단 중에서 팀 전력에 가장 적합한 선수를 지명해야 했다. KT가 내야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팀 외에도 야구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심우준이 빠져나간 유격수 자리에 대체자가 없었다. 베테랑 김상수는 있지만 김상수의 백업 역할을 맡고 2에서 3년 후 그 자리를 채울 선수가 필요했다. 이로는 오윤석이 잘해주고 있지만 내야 멀티 요원인 신봉기가 은퇴하면서 수비력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윤준혁, 권동진 같은 신의 자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KT 입장에서는 이도윤, 황영묵 같은 내야 자원들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를 간파한 하나는 내야수들은 모두 묶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외야 주전급인 장진혁은 25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선수가 있다. 하주석이다. 심우준이 입단하면서 자리가 없어졌고 심우준 주전의 이도윤과 황영묵이 백업 체제로 구성되면 주전이 아닌 백업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하주석은 초고교급으로 불리며 나름의 커리어를 쌓은 유격수였다. KT로 갔다면 딱 맞는 선수가 되었을 것 같았지만 문제는 FA 신청이었다. 하주석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생애 첫 FA 자격을 얻었다. C등급이라면 수요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B등급이 되어버렸다. 보상 선수를 내주고 돈까지 주는 상황에서 그를 데려갈 팀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 사이 원소속팀인 하나는 심우준을 영입하며 하주석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다. 만약 하주석이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FA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보호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면 그의 운명이 달라졌을까? FA 신청 선수는 보상 선수 지명 가능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KT가 하주석을 선택할 수 없었다. 일본 마무리 캠프에서 만난 이강철 감독은 만약 하주석의 이름이 보였다면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이다. 유격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감독이든 그를 영입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하주석을 FA로 영입할 가능성은 없고 남은 방법은 사인 앤드 트레이드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양 구단 간 협상이 필요하고 매우 복잡한 과정이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